봄이 한창인 4월의 어느 날,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윤지세는 창밖으로 내리는 벚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그녀에게 이 계절은 항상 슬픔을 가져다 주었다. 어머니와 함께 봄 소풍을 갔던 추억이 아직도 생생했기 때문이다. 지아야, 내려와. 아빠랑 이야기할 게 있어. 아버지 윤민석의 목소리가 1층에서 들려왔다. 지아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거실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우아한 차림새와 완벽한 메이크업의 그 여자는 지아를 보자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지아야, 이분은 서지연 씨야. 다음 달부터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란다. 지아의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엄마가 떠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빠는 벌써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니? 안녕 지아, 나는 지연이야. 앞으로 잘 지내보자. 서지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아는 그 위선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직감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행복해 보여서 반대할 수 없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진행되었다. 지아의 아버지 윤민석은 유명한 건축가로 바쁜 일정 때문에 자주 집을 비웠다. 그런 아버지에게 새로운 반려자가 생겼다는 사실은 어쩌면 지아에게도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 직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하니? 네 나이가 몇인데? 지연은 지아의 방에 들어와 책상 위에 놓인 책들을 바닥에 쓸어냈다. 아버지가 출장을 간 첫날부터 지연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웃는 얼굴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목소리와 차가운 눈빛만 남았다. 죄송해요. 지금 정리할게요.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줍기 시작했다. 지연은 지아를 내려다보며 비웃듯 말했다. 그래, 잘해.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나야. 네가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면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그날 이후로 지아의 일상은 악몽이 되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일을 해야 했고 식사 시간에는 항상 혼자 먹어야 했다.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만 지연은 다정한 계모의 모습을 연기했다. 민석 씨, 지아가 요즘 너무 바람적이에요. 제가 아무리 사랑으로 대해도 마음을 열지 않네요. 지연은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지아는 반박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지연의 말을 믿고 있었다. 지아야, 새 엄마에게 좀 더 마음을 열어보렴. 지연 씨는 너를 진심으로 딸처럼 생각하고 있어. 아버지의 말에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지아는 그저 엄마가 그리웠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아버지는 한 달간의 해외 프로젝트로 집을 비우게 되었다. 지아는 그날이 두려웠다. 아버지 없이 지연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늘어날 테니까. 지아야, 내일 우리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다녀올 거야. 지연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지아는 의아했다. 지연이 지아를 데리고 어디를 가자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외할머니요? 응, 내 어머니.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데 한번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빠도 동의했어? 지아는 불안했지만 아버지의 허락이 있었다면 어쩔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서울을 떠나 강원도 깊은 산골로 향했다. 차가 포장도로를 벗어나 비포장도로로 접어들면서 지아의 불안감은 커졌다.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사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저기요, 정말 이 근처에 마을이 있나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을 더 달리다가 차는 갑자기 멈췄다. 내려.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다. 지아는 혼란스러웠다. 여기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내려라고 했지. 지연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지아는 겁에 질려 차에서 내렸다. 내리자마자 지연은 차문을 닫고 창문을 열었다. 이제 네가 없으면 민석 씨의 재산은 모두 내 거야. 너 같은 걸림돌은 필요 없어. 이 숲에서 살든 죽든 네 운명이야. 지아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차는 휙 돌아 사라졌다. 지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주변은 울창한 숲뿐이었고 휴대폰은 아침에 지연이 시골에선 안 터진다며 가져가 버렸다. 지아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어디인지, 어떻게 나가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숲은 더욱 음산해졌다. 지아는 울음을 참으며 아무 방향이나 걷기 시작했다. 어쩌면 길이나 마을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아빠, 도와주세요? 지아는 숲속을 헤매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발밑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새들의 울음소리만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을 때 지아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산속 깊은 곳에 사람의 거처가 있다는 것이 의아했지만 밤을 보낼 곳이 필요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자 놀랍게도 내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작은 침대와 식탁, 그리고 벽난로까지 있었다. 마치 누군가 지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 누구 계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지아는 추위와 공포에 지쳐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벽난로에는 이미 장작이 준비되어 있었고 성냥으로 쉽게 불을 피울 수 있었다. 식탁 위에는 신기하게도 따뜻한 수프와 빵이 놓여 있었다.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던 지아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식사를 마치고 주변을 살펴보니 벽에는 이상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숲의 동물들, 식물들, 그리고 반짝이는 빛을 그린 그림들. 그런데 그중 한 그림이 특히 눈에 띄었다. 지아와 닮은 소녀가 숲속에서 동물들과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이게 뭐지? 피곤함에 지친 지아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작은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지아는 아름다운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지아의 어머니와 닮아 있었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다. 두려워하지 마, 지아야. 이곳은 너를 해치지 않아. 내일 아침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그 여성의 목소리는 마치 숲의 바람처럼 부드럽게 지아의 귓가에 맴돌았다. 아침이 되자 지아는 새소리에 눈을 떴다. 오두막 창문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지만 곧 어제의 일들이 기억났다. 밖으로 나가보니 오두막 주변은 더욱 아름다웠다.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었고 작은 시냇물이 근처를 흐르고 있었다.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다. 지아가 주변을 둘러보고 있을 때 작은 여우가 나타났다. 보통의 여우와 달리 이 여우는 지아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왔다. 안녕? 넌 누구니? 지아가 말을 걸자 놀랍게도 여우는 마치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숲속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지아를 바라보았다. 마치 따라오라는 신호 같았다. 호기심에 이끌려 지아는 여우를 따라갔다.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더 많은 동물들이 그들 주위로 모여들었다. 사슴, 토끼, 다람쥐, 그리고 다양한 새들까지. 여우는 마침내 거대한 고목나무 앞에서 멈췄다. 그 나무는 숲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나무의 줄기에는 작은 문처럼 보이는 틈이 있었다. 지아가 그 틈에 다가가자 놀랍게도 문이 열렸다. 안에는 계단이 아래로 이어지고 있었다. 동물들은 지아가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지아는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나무 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고 마치 지하궁전처럼 꾸며져 있었다. 중앙에는 반짝이는 수정 같은 물체가 있었고 그 주위로 여러 종류의 약초와 꽃들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오두막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다. 바로 지아가 꿈에서 만났던 그 여성이었다. 안녕, 지아야. 드디어 우리가 만나게 되었구나. 그 여성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지아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너는 지금 많이 혼란스럽겠지만 걱정하지 마. 내 이름은 미라, 이 숲의 수호자란다. 미라는 지아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지아가 그 손을 잡자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네가 여기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야. 너에게는 특별한 운명이 있어. 미라는 지아를 나무 안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지아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미라에게서 편안함을 느꼈다. 미라 씨, 저는 어떻게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전에 네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지아야. 미라는 차를 따르며 말을 이었다. 이 숲은 평범한 숲이 아니야. 이곳은 선물의 숲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곳이지. 오랜 세월 동안 이 숲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어왔어. 지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미라를 바라보았다. 선물이요? 그래, 용기, 지혜, 사랑 같은 것들. 네가 여기 온 것도 우연이 아니야. 이 숲이 너를 선택한 거지. 미라는 작은 상자를 꺼내 지아에게 건넸다. 상자 안에는 작은 펜던트가 있었다. 반짝이는 파란색 보석이 박힌 은색 펜던트였다. 이것은 진실의 눈이라고 해. 이 펜던트를 착용하면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있게 될 거야. 지아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펜던트를 바라보았다.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사람들은 종종 가면을 쓰고 살아가. 특히 내 계모처럼. 이 펜던트는 그 가면을 볼 수 있게 해줄 거야. 지아는 지연을 떠올렸다. 아버지 앞에서의 달콤한 미소와 아버지가 없을 때의 차가운 눈빛. 하지만 이건 단순한 마법의 도구가 아니야. 이 힘은 책임감이 따르지. 다른 사람의 진실을 알게 된다는 것은 큰 책임이니까. 미라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펜던트는 내 안에 있는 힘을 깨우는 열쇠가 될 거야. 제 안에 있는 힘이요? 지아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지아야, 내 어머니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엄마는 항상 꽃을 좋아하셨어요. 집에 항상 예쁜 꽃들이 있었죠. 그리고 아픈 동물들을 잘 돌봐주셨어요. 한 번은 다친 새를 집에 데려와서 치료해 주셨는데 정말 신기하게 금방 나았어요. 미라의 눈빛이 빛났다. 그래, 내 어머니 서미영 씨는 특별한 사람이었어. 그녀도 이 숲의 선택을 받은 사람 중 하나였지. 지아는 놀라서 미라를 바라보았다. 엄마를 아세요? 그럼, 미영은 내 제자였어. 그녀는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 식물과 대화하고 동물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은 너에게도 이어졌어. 지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저에게요? 하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직 깨어나지 않았을 뿐이야. 네가 이 숲에 오게 된 것은 그 능력을 깨우기 위해서야. 미라는 지아의 손을 잡았다. 내 어머니는 네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을 숨겼어. 하지만 이제 네가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 왔어. 다음 날부터 지아는 미라의 지도 아래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명상으로 시작했다. 숲의 소리를 듣고 식물들의 에너지를 느끼는 연습이었다. 집중해, 지아야.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느껴봐. 미라의 지시에 따라 지아는 눈을 감고 깊이 호흡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점차 주변의 에너지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마치 숲 전체가 살아 숨쉬는 것처럼. 미라 씨, 뭔가 느껴져요? 마치 모든 것이 연결된 것 같아요. 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어. 내 어머니는 그 연결을 통해 치유의 능력을 발휘했지. 점차 지아는 자신의 능력을 발견해 나갔다. 작은 상처가 있는 토끼를 치료하는 데 성공했고, 시들어가는 꽃을 되살리기도 했다. 매일매일 능력은 강해졌다. 정말 놀라워요.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지아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기뻐했다. 하지만 미라의 표정은 진지했다. 지아야, 이 능력은 큰 책임이 따라. 네가 치유할 수 있는 만큼 잘못하면 해를 끼칠 수도 있어. 해를 끼친다고요? 모든 에너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생명을 주는 힘은 생명을 아살할 수도 있지. 그래서 마음의 균형이 중요해. 미라는 지아에게 진실의 눈 펜던트를 건넸다. 이제 이것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어. 하지만 명심해.
이 펜던트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비밀을 엿보기 위한 것이 아니야.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위한 도구지. 지아는 조심스럽게 펜던트를 목에 걸었다.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다. 주변의 모든 것이 더 선명하고 깊게 느껴졌다. 이제 네가 배울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 바로 마음의 치유야. 마음의 치유요? 그래,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지.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강력한 능력이야. 지아는 문득 아버지를 떠올렸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아버지의 눈에는 항상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슬픔 때문에 지연의 거짓된 사랑에 속은 것일지도 모른다. 저 아버지를 도울 수 있을까요? 미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네가 이 능력을 받은 이유 중 하나일 거야. 일주일이 지났다. 지아는 놀라운 속도로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켰다. 이제는 미라의 도움 없이도 상당한 치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미라 씨, 이제 집에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걱정하실 거예요. 지아는 결심한 듯 말했다. 지연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래, 네 시간이 왔구나. 하지만 기억해, 내 능력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어. 조심해서 사용해야 해. 미라는 지아에게 작은 가방을 건넸다. 그 안에는 특별한 약초들과 작은 수정구슬이 들어있었다. 이것들은 내게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이 수정구슬을 통해 언제든지 나와 연락할 수 있어. 지아는 미라를 꼭 안았다. 정말 감사해요, 미라씨. 저를 도와주셔서. 고마워할 필요 없어, 지아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내 어머니가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미라는 지아를 숲의 가장자리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곳에서는 멀리 도로가 보였다. 저기로 가면 마을이 나올 거야. 그곳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지아는 용기를 내어 숲을 빠져나갔다. 미라가 말한 대로 얼마 걷지 않아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주민들은 숲에서 나타난 소녀를 신기하게 여겼지만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다. 경찰서에 연락해 지아의 신원을 확인했고 곧 아버지에게 연락이 갔다. 지아야, 정말 네가 맞구나. 아버지 윤민석은 눈물을 흘리며 지아를 끌어안았다. 그는 일주일 동안 딸을 찾기 위해 전국을 뒤지고 있었다. 아빠, 지아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과 걱정이 가득한 것을 진실의 눈을 통해 볼 수 있었다. 지연은 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고 했어.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친구 부모님께 연락했더니 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더구나. 그때부터 온 나라를 뒤졌어. CCTV도 확인하고 수색대도 꾸렸지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지아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버지가 지연의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저 길을 잃었어요. 숲에서요. 지아는 일단 전부 말하지 않기로 했다. 아버지가 지금 당장 모든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아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공포에 질린 지연의 얼굴이었다. 지아가 살아 돌아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지아야, 어디 있었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지연은 달려와 지아를 안으려 했지만 지아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지연의 진짜 마음이 진실의 눈을 통해 보였다. 공포, 분노, 그리고 증오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지아야, 왜 그러니? 새 엄마를 안아주지 않을 거니? 지연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지아는 그 뒤에 숨겨진 독을 볼 수 있었다. 피곤해요. 방에 좀 있을게요. 지아는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세상이 달라 보였다. 모든 것이 더 선명하고 더 진실되게 느껴졌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딸을 찾은 기쁨에 들떠 있었고 지연은 불안한 듯 계속해서 자리를 옮겨 앉았다. 지아야, 숲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말해줄래?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니? 아버지의 질문에 지아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미라에게서 배운 대로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사실
지연 아줌마가 저를 숲에 버렸어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연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지아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지연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거짓말하지 마. 지아야. 그런 끔찍한 일을 내가 왜 하겠니? 지아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아줌마는 제가 없어지면 아빠의 재산을 모두 차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를 강원도 깊은 산속에 버리고 갔어요. 아버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지연 씨, 이게 무슨 소리야? 지연은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말도 안 돼요.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지아는 가방에서 미라가 준 수정 구슬을 꺼냈다. 그리고 구슬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구슬이 진실을 보여줄 거예요. 놀랍게도 구슬이 빛나기 시작했고 그 빛 속에서 영상이 나타났다. 지연이 지아를 숲에 버리는 순간의 장면이었다. 이제 내가 없으면 민석 씨의 재산은 모두 내 거야. 너 같은 걸림돌은 필요 없어. 이 숲에서 살든 죽든 내 운명이야. 구슬 속 지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안 씨, 이게 정말이야? 지아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래, 맞아. 내가 그 계집애를 버렸어. 당신의 사랑이 아니라 재산이 목적이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거지? 지아는 광기 어린 눈으로 지아를 노려보았다. 아버지는 즉시 전화를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 지연 씨. 네가 내 딸에게 한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지연이 경찰에 체포된 후 집은 다시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그는 자신이 딸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느 날 저녁, 지아는 악몽에서 깨어난 아버지의 방에 찾아갔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어떻게? 아버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제가 특별한 능력이 생겼어요.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지아는 아버지에게 숲에서 있었던 일들, 미라와의 만남,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다. 처음에 아버지는 믿지 않았지만 지아가 시들어가는 화분을 단숨에 되살리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아빠의 마음도 치유해드릴게요. 지아는 아버지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따뜻한 빛이 손에서 퍼져나갔다. 아버지는 그 순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지아야, 이건 정말. 엄마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엄마의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와 지아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다. 아버지는 지아의 능력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고 지아는 조금씩 더 강해져 갔다. 1년 후 윤지아는 이제 13살이 되었다. 그녀의 능력은 더욱 성장했고 미라의 지도 아래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주말마다 아버지와 함께 선물의 숲을 방문해 미라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마음의 상처를 보고 도와주는 특별한 친구가 되었다. 물론 자신의 능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어 주었다. 지아야, 네가 이 반의 분위기를 많이 바꿔놓았구나. 참 고마워. 담임 선생님은 지아에게 미소를 지었다. 지아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느 날 학교에 새로운 전학생이 왔다. 박소희라는 그 아이는 항상 어두운 표정으로 구석에 앉아 있었다. 지아는 진실의 눈을 통해 소희의 마음속 깊은 슬픔을 볼 수 있었다. 안녕, 나는 지아야. 점심 같이 먹을래? 지아가 다가가자 소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랑? 응, 같이 먹자.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왔어. 지아는 소희와 친구가 되었고 점차 소희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소희의 부모님은 1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고 지금은 외할머니와 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소희야, 나도 엄마가 없어.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지 조금은 알 것 같아. 지아의 따뜻한 말에 소희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지아는 조금씩 소희의 마음을 치유해주기 시작했다. 한편 지아의 아버지 윤민석은 딸과 함께 치유의 정원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다. 도시 한복판에 있는 이 작은 정원은 지아의 능력으로 가꾸어진 특별한 식물들로 가득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아빠, 이 정원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지아야. 너의 선물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수록 빛날 거야. 겨울이 다가올 무렵 지아의 학교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유명한 생태학자 한섭진 교수였다. 그는 전국의 학교를 다니며 자연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하고 있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합니다. 한 교수의 열정적인 강연을 들으며 지아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마치 미라와 비슷한. 강연이 끝나고 지아는 용기를 내어 한 교수에게 다가갔다. 교수님, 혹시 선물의 숲에 대해 아세요? 그 말에 한 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가 어떻게 그걸 알지? 지아는 조용히 자신의 펜던트를 보여주었다. 한 교수의 눈이 커졌다. 진실의 눈. 그럼 너는? 네, 저는 윤지아입니다. 미라 선생님의 제자죠. 한 교수는 주변을 살펴본 후 지아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오래전에 그 숲의 선택을 받은 사람 중 하나야. 내 능력은 자연과 대화하는 것이지. 그래서 생태학자가 되었고. 지아는 기뻤다. 자신과 같은 사람을 학교에서 만나다니. 사실 나는 너를 찾으러 온 거야, 지아야. 미라가 너에 대해 말해줬거든. 저를요? 왜요?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 선물의 숲이 위험해. 한 교수의 말에 따르면 대형 개발 회사가 선물의 주변 지역을 리조트 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미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몇 달 안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 숲이 파괴되면 숲의 마법과 그곳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위험해져 미라도 힘을 잃을지도 몰라. 지아는 걱정되었다. 미라와 동물 친구들, 그리고 그녀에게 새 삶을 준 그 특별한 숲이 사라진다니.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숲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단체가 있어. 모두 숲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지.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숲을 지킬 수 있을 거야. 다음 주말 지아는 아버지와 함께 숲을 지키는 자들의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놀랍게도 지아의 담임 선생님도 그중 한 명이었다. 선생님도요? 그래, 지아야. 나는 기억의 수호자야. 숲의 역사와 지식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지. 모임의 리더는 70대의 할머니였다. 김지혜라는 그 할머니는 50년 동안 숲을 지켜온 강력한 능력자였다. 우리는 이제 행동해야 해. 개발 회사의 계획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거야. 그들의 계획은 다양했다. 법적 대응, 환경단체와의 연계,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들의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는 것까지. 지아, 너의 치유 능력은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지아는 긴장되었지만 결심했다. 그녀를 구해준 숲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개발 회사의 대표 강태우는 냉혹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수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자연 환경도 파괴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를 설득해야 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김지혜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지만 강태호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철저한 경호 시스템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때 지아의 아버지가 나섰다. 제가 건축가로서 그를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조트 설계 제안을 핑계로요. 계획은 세워졌다. 지아의 아버지가 강태호와의 미팅을 주선하고 지아는 그 자리에 동행할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진실의 눈과 치유 능력을 사용할 것이다. 미팅 날, 지아는 긴장된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강태우의 사무실을 찾았다. 고층 빌딩의 최상층에 있는 그의 사무실은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었다. 윤 건축가님, 제안서 잘 봤습니다. 흥미로운 접근법이네요. 강태우는 지아의 아버지와 이야기하면서도 지아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제 딸입니다. 건축에 관심이 많아서 데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설명에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치였다. 미팅이 진행되는 동안 지아는 진실의 눈으로 강태우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놀랍게도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그리고 숲에 대한 두려움. 미팅이 끝나갈 무렵 지아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강 사장님, 혹시 어린 시절에 숲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그 질문에 강태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네가 어떻게? 저는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사장님의 마음속에는 숲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강태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놀랍게도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릴 때 나는 숲에서 길을 잃었어. 사흘 동안 혼자 있었지. 그 이후로 숲은 내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어. 그래서 숲을 파괴하는 것이 오히려 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나 봐. 지아는 천천히 강태우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기억은 이제 사장님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지아의 손에서 따뜻한 빛이 퍼져나갔다. 강태우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이것이 바로 선물의 숲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치유와 사랑, 그리고 희망.